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 MBTI 진짜 핫하잖아요. 그런데 MBTI가 우리 아이들 교육을 할 때 정말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팁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을 한번 모시고 MBTI에 대해서 함께 네,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윤희정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윤희정 선생님은요, 현재 고3, 고1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하고요. 또 초등학교에서 20년 정도 아이들을 또 가르친 현재 초등학교 교사거든요. 그런데 MBTI에 대해서 또 여러분에게 좋은 이런 팁을 주실 수 있어서 제가 한번 네. 간단하게 한번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박은정 선생님이 소개하신 것처럼 지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지 한 20여 년 됐고요. MBTI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예전부터 많이 찾아보고 얘기도 많이 해봤고 또 읽어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토대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팁을 삼았더니 교육적 효과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박은정 선생님과 얘기하다가 이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아이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아이들을 교육하거나 또 아이들을 양육할 때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특히 선생님하고 부모가 또 네. 아이하고 성향이 좀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되게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맞아요. 네, 그럴 때 좀 MBTI가 아이들을 이해하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 윤희정 선생님께서 MBTI에 대해서 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MBTI 많이 듣기는 했는데 네. MBTI가 뭔지 또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맞아요. MBTI를 또 모르는 사람도 없고 정확하게 또 아는 사람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MBTI는 마이어스-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의 약자인데, 마이어스와 브릭스가 모녀 관계였는데 둘이 그 검사 도구를 만들어냈다고 해요. 1900년대 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만들게 된 배경은 자기 사위가 왔는데, 딸의 사위가 왔는데 그 사위의 성격이 자기네 집사람들이랑 너무 달라서 너무 신기해서 우리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만들어 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MBTI 만든 처음 목적 자체가 사람을 이해하고 싶어서 만들어낸 도구예요. 근데 그것은 칼 융의 성격 유형 그런 이론을 바탕을 두고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전문적으로 병원이나 상담센터에서 쓰는 많은 도구들이 있는데, MBTI는 굉장히 간단하게 자기 성격을 알 수 있고, 꼭 병원에 가지 않아도 센터에 가지 않아도 자기 성격과 남의 성격을 알 수 있어서 간단한 시간 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열광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진짜 그래서 연인 사이에서도 MBTI가 나오고 여행 가는 여러 가지, 진짜 운동할 때도 MBTI를 활용한다 이런 식으로 MBTI를 여러 곳에서 활용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또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지 몰랐는데,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런 게 MBTI가 됐구나. 네.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되게 재밌다. 그러면 MBTI라는 이제 검사 도구를 활용을 해서 사람들의 성격을 이제 알 수 있는데, 혹시 윤희정 선생님은 어떤 유형이세요? 저는 ESTP예요. 박은정 선생님은 어떤 타입이세요? 저는 해보니까 ENFP라는 유형이더라고요. 네, 저희 딸이랑 똑같네요. 저희 남편도 ENFP고요. 제 주변은 ENFP가 참 많답니다. ENFP는 또 자기는 되게 좋은데 옆 사람한테 힘들 것 같아요. 아니요, 되게 박은정 선생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ESTP고 저는 ENFP고 두 개는 또 같고 두 개는 틀리고 이러면 또 서로 또 공통점도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있고 되잖아요. 근데 부모하고 자식들 또는 선생님하고 아이들도 되게 다른 이런 또 다 다른 유형이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좀 그게 무엇인지 이해가 되면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내 아이를 키울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오늘은 또 영어 교육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보겠지만,
네. 그러면 우선 이 I, 뭐 ST, 뭐 여러 가지 유형을 저희가 한번 조금 정리가 돼야지 네.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네. 네, 윤희정 선생님께서 또 설명을 MBTI는 이제 네 가지 선호 지표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너지의 방향이에요. 에너지가 밖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은 extrovert라서 외향형, 에너지가 내면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은 인트로버트라서 내향형이고요. 그다음에 정보 수집 방법에 따라서 S와 N으로 나뉘는데 S는 센싱이어서 정보 수집을 오감으로 하느냐, 내 센서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 S 타입이고요. 정보 수집을 자기 직관으로 하는 사람이 N이에요. 인투이션을. 선생님은 S였고 네. 저는 N이었잖아요. 맞아요. 센싱으로 하고 저는 그냥 네. 직관으로 하는 거죠. 네네네. 네, 그 다음에 판단의 근거,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머리로, 생각으로 여러 가지 근거, 이건 이러니까 하는 사람들은 thinking T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느껴지니까 이런 사람들은 F예요. 감정으로. 네, 감정으로 feeling. 선생님은 저는 T였고 T예요. 저는 feeling 네, F였죠. F. 네. 가운데 두 개가 우리가 달랐죠. 네, 맞아요. 아, 이렇게 thinking, 생각하고 네. 한쪽은 feeling, 네, 느낌으로 느낌으로 하는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거. 네네. 네. 그리고 생활 방식에 따라서 저칭 J와 perceiving P가 있어요. 인식. 근데 이건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제가 여러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줬는데 잘 안 와닿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칭은 조금 계획적이고 계획이 흐트러지는 걸 싫어하는 타입이 저칭이고요. P는 좀 융통성이 있어요. 계획이 변해도 별로 크게 이렇게 불편함을 못 느껴요. 우리 둘 다 P여서 네네네. 네. 아, 알겠어요. 아, 그게 J하고 P라고 할 때는 좀 안 와닿았는데 네. 아, 이게 계획적이냐? 네. 그냥 융통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제가 엄청 융통적인데 저도요. 저희 엄마랑 동생이 J여서 엄청 아, 싸웠거든요. 맞아요. J들은 P를 네. 이해를 못하고 P는 또 J가 너무 답답하고 맞아요.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네. 설명해 주시니까 좀 이해가 됐어요. 네네네. 아, 이렇게 네 가지 지표로 이렇게 두 개 나뉘잖아요. 네네. 두 개씩 나뉘어서 얘를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조합을 하면 네. 16개의 유형이 나와요. 아, 16개. 4, 4, 16 해가지고 아. 4개니까 네네네. 네. 아, 그럼 16개의 성격 유형이 나오는 네, 거구나.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선생님은 ESTP였고 네. 저는 ENFP였고 네. 또 사람마다 그게 뭐 I일 수도 있고 네, 맞아요. 그렇게 다 나뉘게 되는데 네. 아,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돼요. 네. 이 성격의 유형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을 특히 이제 저는 오늘 영어를 가르칠 때 네. 성격에 맞게 MBTI를 활용해서 더 효과적인 영어 교육을 할 수 있는지 그 팁을 알고 싶거든요. 아, 네네. 네. 초등학교에서 또 오랫동안 영어를 가르쳐 보셨기 때문에 선생님이 저에게 주실 수 있는 팁들이 있을 것 네. 같거든요. 네. 제가 뭐 아이 둘도 영어 교육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뭐 어쨌든 전공도 영어 교육을 네. 석사까지 했고 네. 학교에서 그래서 영어를 오래 많이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또 해가 갈수록 이해하는 폭도 경험에 따라서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성향에 따라서 가르치는 방법을 조금씩 달리하는 게 매우 효과적이구나 하는 거를 깨닫고 있어요. 20년을 가르치셨으니까 사실 엄청난 맞아요. 데이터가 쌓이셨을 것 같아요. 매해 네. 깨닫고 있는데 올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제가 지금 한 학교에서 올해 5년을 있었는데 2년 전에 어떤 아이 이제 3학년 영어를 가르쳤어요. 2년 전에 그때 모든 과가 끝날 때마다 우리 연극을 했어요. 영어 연극을 영어 연극을 했는데 대다수의 3학년 아이들이 즐겁게 참가를 하고 매우 재밌어 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그 3학년 때 가르쳤던 아이들이 2년 후에 5학년에 만났어요. 근데 교실에 들어가서 너무나 반갑게 선생님 너무 반가워요. 막 저도 너무 반가워요. 그랬어요. 근데 막 선생님 그때 뭐도 재밌었고요. 게임도 재밌었고요. 뭐 영어 연극도 재밌었고요. 막 그래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어떤 아이가 남자아이가 선생님 저 영어 연극 너무 싫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보통 연극 되게 아이들 좋아하고 재밌어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 너무 놀라가지고 어머 그랬니? 이랬더니 지금 기억을 되돌아보니까 걔가 그렇게 즐기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이제 모둠을 4명씩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했어요.
거의 그랬는데 강제로 했겠네요. 네, 걔는 강제로 했어요. 강제로 했던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서 선생님 저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약간 충격이었어요. 2년이나 지났는데 얘한테는 저 얼굴을 보자마자 영어 연극이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에게는 엄청 힘들었던 경험이었나 네, 봐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 아이는 내향형 아이인데 아이인 아이인데 네네네. 매 수업 끝날 때마다 앞에 나와서 친구들 모두 앞에 서서 교실 앞에서 한다는 거가 너무 창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그때 돼서 다시 한번 이해를 했어요. 네. MBTI의 E와 I가 너무 중요하구나. 학습법을 다르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아이들은 되게 영어 연극이나 챈트, 노래, 율동 이렇게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앞에 나와서 발표하고 걔네들은 아웃풋하는 거를 굉장히 즐기죠. 네네네.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는 그런 활동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네.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나이에도 아직 춤을 추고 노래를 하죠. 맞아요. 누구한테는 너무 즐거운 일인데 네. 어떤 아이한테는 너무 곤욕스러운 일일 수 네.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아이 성향을 네. 가진 사람들에게. 아이 상형을 가진 사람들에게. 교사나 엄마들한테 가장 중요한 팁은 그 MBTI 아이 성향을 알게 됐으면 그걸 조바심 내지 않고 네네. 그걸 그냥 완전하게 수용해 주는 거 태도가 교사나 엄마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너는 친구들은 다 저렇게 앞에 나가서 연극하는 건 좋은데 너는 왜 싫어? 한번 해봐. 계속 옆구리를 찌르게 되죠. 찌르게 되죠. 맞아요. 찌르게 되잖아요. 엄마 마음이 정말 엄마 찌르게 돼요. 왜 얘는 이게 개발이 안 돼? 맞아. 이걸 개발시키면 더 훌륭한 아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우리가 못하고 있으면 속상하니까 맞아요. 이렇게 찌르게 돼요. 찌르게 돼요. 네네. 선생님도 저도 선생님으로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찌를 수는 있어요. 근데 찌르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강요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그 애가 할 수 있는 만큼 뭐 Yes I can만 해볼래? Hello만 해볼래? 그렇게 하면서 매우 칭찬을 해준다는 뜻에서 아주 살짝 끌어와서 안 됐을 때는 또 이렇게 살포시 포기하고 그런 태도가 되게 중요한데 안 되는 데가 억지로 교사나 선생님이 아이에게 2인 학습법을 율동하고 막 춤추고 뭐 노래 부르고 챈트하고 하는 거를 계속 강요하면 아이는 계속 영어가 싫어지겠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팁을 네, 맞아요. 물론 너무 다 아는 건데 네네네. 너무 아는 건데 사실 적용하기는 자꾸 놓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아이 둘을 키웠고 영어 교육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맞아요. 재작년에 그 아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교수법을 제가 사용했던 거죠. 물론 대부분의 아이들은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배려가 많이 필요하다는 그쵸. 섬세한 케어를 네, 할 수 섬세한 있게. 케어와 네. 그 아이를 향한 아주 따뜻한 말이라든지 뭐 작게 해도 선생님이 이제 너무 그냥 선생님이 말해주고 선생님한테 말해볼래? 그리고 선생님이 말해주고 이런 식으로 연극에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 아이의 성향을 풀리 이해하고 도와주는 거 엄마나 선생님이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 MBTI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금방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그걸 활용해서 우리 아이를 뭐 엄청 잘 키워보자 이거보다는 네. 그 아이를 잘 이해하고 정말 맞아요. 기다려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준다거나 네. 정말 이렇게 풀리 이해하는 거에 네. 초점을 맞춰서 맞아요. 저희가 이제 MBTI를 한번 네.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네. 거죠. 네. MBTI에서 지금 요즘에 유튜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 E가 I보다 더 좋은 거다. S가 뭐 M보다 좋은 거다. 그런 인식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어떻게 더 낫다 이렇게? 네. 왜냐하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게 교실의 환경에 딱 맞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아, 그쵸. 네,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사실 그건 우리나라 교실에 맞는 성향이 적합한 성향인 거지 컸을 때 누가 더 훌륭하게 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선입관을 갖고 엄마가 보기에는 왠지 이인 아이들이 더 훌륭해 보여요. 막 발표도 잘하고 자기 표현할 줄 아니까. 네, 표현할 줄 아니까. 그런데
그런 시각을 사실 버리는 게 MBTI를 이용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맞아요.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네. 민정님 말씀 너무 저도 엄마이면서 선생님으로서 적극 동감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MBTI를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을 잘 이해하고 또 그 아이의 가진 성향을 우리가 잘 발현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맞아요. 그러면 이 각각의 성향을 가진 아이들에게 좀 적합한 영어 학습법, 네. 영어 교수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한번 그 얘기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해볼까요? 네. 아까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E는 그렇게 아웃풋이 많은 활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E인 아이들은 영어 학습하는데 사실은 I보다 조금 더 빨리 처음에는 더 쉽게 접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I인 아이들은 인풋을 더 많이 흡수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걸 놓칠 수가 있어요. 그걸 놓칠 수가 있어요. 맞아요. 표현을 안 한다고 해서 안 하고.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배우고 있지 않은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근데 이제 교사나 엄마들이 보기에는 아이인 아이들은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지 알지만 대답을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게 포인트예요. 엄마 입장이나 선생님 입장에서는 맞아요. 얘가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네. 자꾸만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알면 말을 해보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게 돼요. 그게 약간 이렇게 밀게 떠밀게 되죠. 네.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아이인 아이들은 더 깊이 배우고 있어요. 그 동안에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요. 그걸 표현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엄마나 선생님이 조급해할 필요가 없고 기다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쟤는 배우고 있다는 거를 믿고 네, 지금 알고 있구나. 언젠가 말을 하겠구나. 언젠가 표현을 하겠구나. 이렇게 기다려주는 게 아이의 엄마나 선생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아웃풋을 강요하지 말 것, 인풋을 하고 있다고 믿을 것, 배우고 있다고 믿을 것, 네,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네. 진짜 이렇게 말하지 않는 아이를 보면 되게 조바심 나거든요. 맞아요. 엄마 입장이나 이제 맞아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근데 그 아이가 충분히 근데 언어학습에서 사실은 인풋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많이 인풋을 받아야지 아웃풋이 나오는데 맞아요. 인풋 요만큼 주고 막 아웃풋 이만큼 강요를 하게 되면 네. 사실 아이가 이제 영어가 싫어지게 되는 그렇죠. 그런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맞아요. 거죠. 네, 그러면 인풋 특히 이제 인트로버트한 아이들, 아이 성향을 가진 아이들에게는 선생님 말씀대로 믿고 네. 그 많은 인풋을 아이가 잘 받아들이고 네. 있겠지 하고 기다려주는 거. 기다려주는 것 가장 중요하고요. 네네. 아이들이 말하지 않고 아웃풋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얘는 아닌가 봐. 아직 영어 교육할 때가 아닌가 봐.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그 아이가 좋아하는 그 인풋 소스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 기다리면서 제공해 주는 거, 그게 무슨 스토리북일 수도 있고요. 뭐 만화 영화일 수도 있고요. 노래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 좋아하는 거를 듣고 이렇게 계속 제공해 주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엄마는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이 특히 이제 아이 성향의 아이들에게는 아이가 좋아할 수 있는 인풋의 소스를 계속해서 제공해주는 환경을 네. 만들어주는 게 맞아요. 정말 중요하고요. 네, 네.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네. 사실 계속 아웃풋을 잘하는 아이들, 특히 이제 E인 성향의 아이들은 어디서는 잘하거든요. 맞아요. 네. 걱정할 필요 없고요. 네, 네, 어디 가서는 칭찬받고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아이 성향의 아이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많아요. 맞아요.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이제 믿고 기다려주면서 그 아이가 좋아하는 인풋을 많이 제공해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부모나 선생님이 할 역할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영어 교수법에서 우리가 게임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되잖아요. 특히 어린 연령의 아이들에게 좀 재미를 주기 위해서. 그런데 게임을 할 때 이 성향의 아이들은 뭐 기회를 잘 잡고 뭐 말도 잘하고 이러니까 게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 I 성향의 아이들은 뭐 기회도 잘 못 잡을 수도 있고
그게 말을 또 잘 못하니까 네. 게임에서 좀 이렇게 적극적인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어떻게 좀 두 성향의 아이들을 이렇게 매니징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 그 제가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 아이들에게 사실 더 많이 다가가서 도와주는 편이에요. 옆에 가서 선생님과 1대1 대화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렵니?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래서 이제 아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그렇게 아이가 원하는 거를 도와주면은 아이가 조금 더 쉽게 게임에 접근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 반에 좀 아이네가 많다. 그런데 너무 자유발화를 요구하는 게임이나 너무 이렇게 2인 아이들이 독점할 수 있는 게임을 너무 많이 하면은 아이들이 흥미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밸런스도 좀 맞춰가지고 게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해봤을 때 이거는 이제 교실에서 했던 건데 워드 서치라는 게임이에요. 아이들도 이 단어를 조용히 찾는 거는 굉장히 잘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아웃고잉한 아이들보다 더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조용히 찾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건 되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이었고요. 뭐 이런 그 약간 내향형의 아이들은 인트로벌 이렇게 조용하지만 집중할 수 있는 게임 그런 게임도 아이들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게임을 고를 때도 엑스트로버트한 아이들에게 더 적합한 게임도 있고 또 이렇게 내향적인 아이들에게도 더 좋은 게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게임이 뭐 E에게만 적합하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죠. 네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